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흥에서 진로 교육을 맡게 된 임미연입니다. 저는 제과제빵 부분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 직업은 3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제과제빵 관련된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과제빵 관련된 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과제빵 관련된 전자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과제빵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과제빵은 무엇인지 마지막 실습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제과 그리고 제빵. 자, 제과는 뭐냐면요. 여러분 효모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효모? 효모란 이스트를 뜻하는데요. 이 효모가 있고 없고가 제과제빵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면은 제빵이고, 효모를 이용하지 않고 발효를 하지 않으면은 제과예요. 이렇게 쉽게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이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제과고요. 좀 적게 들어가면은 제빵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밀가루를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강력분, 그리고 중력분, 박력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력분은 제빵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박력분은 제과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제빵사 그리고 파티셰 많이 들어봤죠. 쉽게 분리를 하면요. 제빵사는 대부분 빵을 만들고 발효빵 위주로 만드는 사람을 제빵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티셰는 제과,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을 파티셰라고 합니다. 제과제빵 직업의 체크리스트를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나는 저런 거에 해당이 되는구나, 저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제과제빵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만들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빵을 만들고 제과를 놓고 막 이렇게 막 짜고 하는 거여서 손으로 이용한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기를 싫어하는 친구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과제빵에서 체크할 리스트는요, 체력이에요. 진짜 힘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내가 너무 힘이 붙인다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이에요. 메뉴 개발. 왜냐면은 똑같은 빵을 계속 만들기도 하지만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창작해야 되는 거를 뭐 좋아한다, 이러면은 제과제빵이랑 맞을 수 있는데, 나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더 좋다, 개발하는 게 싫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좀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계량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과제빵은 계량부터 그리고 단계별로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집중을 굉장히 요한다는 점, 그래서 집중력이 나는 너무 짧거나 집중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고려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집중력이 너무 없다고 이걸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이것도 집중력이랑 좀 비슷한데, 빵을 만들 때 보통 발효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리고 제과 만들 때도, 하나 만들 때도 한 2시간? 뭐 1시간 이내에는 대부분 나오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걸 원한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되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 물론 이 발효하는 4시간 동안 다른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걸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은 조금
약간 지루할 수 있다. 마지막은 관심과 흥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이란 게 전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갖기도 하고 뭐 여러적인 뭐 사회적 뭐 명의 등등등으로 이제 직업을 갖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직업은 가치랑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돈으로 이제 가치랑 가치를 교환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직업관인데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재밌고 흥미있는 거를 위주로 그거를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이제 직업을 구한다면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제가 제빵이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이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과제빵사는 빵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 베이커리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개인 업장이에요. 저희 이 빵집에서 일해도 어쨌든 윈도우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격이에요. 다양한 개인 샵이 있는데 거기서 빵을 만드는 직업을 윈도우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토어 베이커리예요. 여러분들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은 안에 빵집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그런 매장 안에 큰 그런 대기업들이 인스토어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많이 아시겠지만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이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뭐 투썸플레이스까지 그런 데를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현장 일을 한다. 그 다음에 호텔도 있어요, 여러분. 호텔에서 현장 일도 하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하게 많은 현장 일을 하는데 이 정도로 한번 현장 일을 추려봤어요. 무조건 빵만 만든다고 해서 제과제빵사다 이건 아니고요. 또 다양한 또 직업이 있는데요. 현장에 간 친구도 있고 현장이 아닌 친구도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는 메뉴 개발 컨설팅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만들 줄 알고 그리고 빵 계열이 있으니까 카페 같은 데서 어떻게 빵을 만들고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커리 식품 내에 또 이런 사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 임용고시를 봐서 제과제빵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요. 저처럼 프리랜서 강사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창업, 이렇게 업장에 창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랑 경험을 파는 작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1인 방송도 되게 많죠,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능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쇼핑몰 운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할 수도 있고, 제과제빵 도구 있잖아요, 여러분. 도구 같은 것도 패키징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꼭 빵을 만들어서 다 제과제빵사는 아니고요. 제과제빵 관련된 직군이 다양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 지인분 그리고 같은 제과제빵 학과 나온 분들 위주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저처럼 일단 창업한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세계도 있고요. 뭐 SPC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런 대기업들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저처럼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강사로 간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빵도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비건 아시나요? 네, 비건 빵집을 오픈한 친구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온라인 위주로 대부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요.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은 이제 브랜딩 해가지고 알리는 그런 본인의 재능을 이용해서 알리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2부에서 알려줄 거지만 집에 뭐 오븐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재료도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실습을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서 홈베이킹 있죠. 홈베이킹으로 본인의 기본 테크닉 연습을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좋아요. 또 제과제빵 그 국가에서 따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취득하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취득해서 꼭 제과제빵사 파티제가 된다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없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거는 정말 개인 만족이기도 하고 그냥 정말 기본기 다지는 그런 자격증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 또 커리큘럼을 확인하면서 뭐 더 배우고 싶으면은 학교를 가셔도 되고요. 대학원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많으니까 본인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본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이렇게 좀 더 넣어보자면요. 저는 제과제빵을 간 이유가 첫 번째,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냥 찰흙을 그냥 이렇게 만져도 기분이 좋았고 그런 촉감놀이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빰방죽에 관심이 갔고 이렇게 뭐 짤주머니에 담아서 짜는 그런 거에 관심이 가서 저절로 이제 제과제빵에 좀 흥미를 가지게 된 자연스럽게 된 케이스인데요.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대부분 장애인분이나 병원에서 마음 아픈 분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잘해서 강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준다는 그 접근 방법으로 그렇게 강사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애인분들이랑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이게 체험을 통해서 웃고 이런 거에 되게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는 이제 더더욱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융합해가지고 창직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 개수에 제한은 두지 않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강사 일도 하고 있고 본인의 이런 제과제빵 그런 기술이나 목표 같은 거는 차근차근 본인이 생각해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니즈가 있는 부분을 잘 공략을 하시면은 저는 제과제빵이 옛날에는 이제 뭐 주말도 없고 몸 쓰는 일이고 힘들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에는 더더욱 더 되게 무궁무진한 그런 플랫폼도 많을 것이며 충분히 창직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본인이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인터넷 블로그 이런 거에도 다양한 게 나와 있으니까 직업에 대해서 직업관이랑 제과제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제과제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과제빵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 그리고 취업의 경로 그리고 다양한 이런 직업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오븐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오븐 딸기 보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오븐이 있는데 또 재료가 다양한 게 없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땅콩 버터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2부 실습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